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신작 브로코가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얼마 전 막을 내린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굉장한 쾌거를 얻어낸 작품입니다. 우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요. 무엇보다 영화의 주인공인 송강호 배우님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으니까요. TMI를 먼저 말씀드리면 브로코는 한국 영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자본을 유동하는 제작사에 따라 그 영화의 국적이 정해질 텐데요. 브로코는 국내 기업인 CJ ENM에서 제작을 맡은 영화이고 연출 의뢰를 일본 감독에게 했을 뿐인 것이죠. 반대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는 굳이 따지면 미국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브로코는 정말 많이 기대했던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브로코를 제외하고 감독님의 작품을 5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원더풀 라이프,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리고 어느 가족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브로코를 포함한 6편 중에서 저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가 최고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로코의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비로 대표되는 물일 것입니다. 영화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소영이 자신의 아이 우성을 베이비박스 앞에 놓고 가는 것으로 시작되죠. 사실 이 물의 이미지는 고레에다 감독님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자동차의 의미, 드라이클리닝 차량의 트렁크가 다치지 않는 이유, 감독님이 재창조한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독님의 관에 대한 추론까지 브로코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유괴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 언급드렸듯 브로커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미지는 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는 비로 출발해서 바다에 도착하는 영화다. 영화의 끝자락 수진 부부가 우성과 함께 바다에서 뛰놀던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소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세계에서 물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집단의 회복과 연대, 그리고 정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면, 여성 편력이 심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4명의 자매는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죠. 그들은 함께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산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를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간소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딸들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이들은 물의 이미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 어느 가족, 오사무와 노부여의 정사씬. 집에 둘만 남게 된 부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요. 섹스 후 진한 여운을 만끽할 때쯤 밖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직후 비에 흠뻑 젖은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부의 체액이 섞이는 순간 비가 오는 것이고요. 정사가 완료된 시점에 마치 잉태를 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시퀀스가 새로운 가족 탄생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순간 역시 비라는 물의 이미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물의 이러한 긍정적인 아우라는 브로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놓고 사라지던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이때의 비는 우물한 상황을 배가시키는 배경적 설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 또한 희극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영의 그 행위가 교두보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니까요. 소영은 상현 동수와 엮이게 되고 한 발 더 밀고 나가 두 형사와도 교감을 하게 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화에서는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 폭우가 꼭 비극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다음은 울진에 위치한 동수의 보육원. 창밖으로 전날 내린 비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소영은 동수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죠. 비를 맞으면 지난날의 안 좋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또다시 폭우에 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 동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산을 쓰면 된다고요. 이 문답 중에 둘 사이에는 사랑인 듯 우정인 듯한 따뜻한 유대가 발생하죠. 이 순간 역시 비라는 소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된 장면인데요. 바로 세차를 하는 장면. 몰래 차량에 탑승한 혜진이 세차 도중 창문을 내려버립니다. 그 순간 차 안으로는 비눗물이 튀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물들은 흠뻑 젖게 되죠. 이때의 물은 앞서 울진 보육원에서 소영이 말한 과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비로소 하나의 화목한 가족 공동체로 돈독해지는 매개물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차 직후 소영은 자신의 본명을 고백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인물들은 차 트렁크에 보관된 옷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는데요. 저에게 이건 역시 세차의 순간을 변곡점으로 인물들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비유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관람차 안에서 동수가 손으로 소영의 눈물을 가려주는 장면. 동수는 소영의 곁에서 그녀를 쭉 지켜보면서 자신을 버린 엄마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본인을 나쁜 엄마라고 체근하는 소영에게 대신 용서한다는 따뜻한 말을 전하죠.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위무하면서 둘 사이의 연대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인데요. 소영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역시 물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이 순간 관람차 밖으로는 서해 바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언급드린 우성이 도착하는 바다입니다. 상현 일당을 추격하던 수진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잠시 우성을 맡게 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기도 하죠. 또한 우성을 입양하려는 윤씨 부부 역시 지속적으로 우성과 교류하면서 언젠가 하나가 될 나를 위해 거대한 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이 바다라는 거대한 물의 이미지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세 갈래의 가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브로커에 묘사되는 물의 궤적을 쫓다 보면요, 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이 발생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고요. 결국 그것이 새로운 가족을 태동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러한 가족의 탄생은 차량의 궤적을 쫓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감독님이 재창조한 가족의 정의와 감독님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가야 돼? 출발. 반드시 챕터 1에서는 물의 궤적을 쫓았다면 챕터 2에서는 차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로커는 일종의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영덕, 울진 등을 경유해 인천 월미도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소 도식적으로 말해서 저에게 차는 사실상 집, 그러니까 가족의 거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상현의 클리닝 차량 트렁크의 개폐 장치가 고장이 나 있다는 설정이 흥미롭더라고요. 문짝이 펄럭거리면서 차량이라는 닫힌 개가 열린 개로 변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영이 차에 탑승해서 영덕으로 떠나는 순간 영화에서 처음으로 트렁크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동수가 줄을 당겨서 문을 닫는 유머러스한 행동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현, 동수로 구성된 2인 가족의 닫혀있던 틈새가 열리면서 소영과 우성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상현은 이 개폐 장치 때문에 경찰에게 주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경찰이 창문 틈으로 혜진에게 아빠랑 어디 놀러 가냐고 물어보니 혜진은 관람차를 타러 간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한 차를 타고 이동 중인 이들을 이미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태호가 상현에게 우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는 잠긴 차 안으로 유입되지 못합니다. 즉 브로커에서는 차라는 집에 함께 있는 인물들은 가족이라는 일종의 공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형사들의 차 역시 상현 일행의 봉고차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잠복 수사 중인 수진과 이 형사에게 수진의 남편이 찾아옵니다. 그는 갈아입을 옷을 차 안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영화에서는 차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두 형사의 면면이 묘사됩니다. 즉 이들에게도 차는 집인 것이죠. 또한 극이 진행되면서 함정 수사를 통해 선을 넘어서까지 상현 일당을 잡으려던 수진의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역시 차라는 소재를 경유해서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점진적으로 소영에게 공감을 하게 될 때 이런 장면이 있었죠. 운전석에 열린 창문으로 옅은 비가 들어오고 있고요. 창에 눌러붙은 꽃봉오리를 수진이 끄집어 차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얼른 차단해버린 폐쇄적 차라는 공간이 로드 무비를 통해서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꽃 한 송이의 소박한 생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변모하는 것이죠. 저에게 이것은 변해가던 수진의 마음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형사가 상현 일행에게 본격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도청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부터인데요. 도청기를 숨겨놓기 위해 이 형사가 클리닝 차량의 트렁크에 숨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차는 가족의 집이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 형사가 상현 가족의 집에 입성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 브로커에서 축조되던 가족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언급드렸듯 영화에는 세 갈래의 가족이 구축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먼저 드라이클리닝 봉고를 타고 다니는 상현, 종수, 소영, 혜진, 우성. 저에게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 차를 타고 다니는 수진과 이영사. 이들 역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성을 입양하려는 윤씨 가족까지. 그런데 영화는 세 가족을 독립적으로만 두고 있지 않은데요. 개별 가족들이 합쳐져 거대한 하나의 가족으로 재탄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끝자락 소영에게 보내는 수진의 편지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꼭 오라는 내용이 있었죠. 말인즉슨 고레에다 감독님께서 재창조한 가족이란 결국 사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딜레마가 거듭 나오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버리니까 베이비박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쉽게 두고 가는 것이다.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더 죄인이다. 낙태를 하는 엄마가 더 죄인이다. 이 영상은 아이를 버리는 엄마를 욕하기 전에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죠. 아마도 이 난제들에 대한 답은 어느 한쪽도 완전히 옳은 답은 없다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TMI지만 저에게는 브로커의 이 주제가 마치 괜당이라는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를 그리는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의 그것과 동일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브로커의 어려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독님의 관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혹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감독님은 십자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우성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산가족사랑교회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포문을 열고 있죠. 또한 영화에는 다소 불편한 아우라를 풍기는 인물인 최영사가 등장하는데요. 살해당한 시체를 보고 기도를 하는 손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의 면면은 굳이 말하면 가볍고 비호감이죠. 물론 감독님께서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인간의 회복을 신에게 기대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주제처럼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브로커에 대해 휴머니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브로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과 차의 궤적을 쫓으면 도착하게 되는 사회 공동체라는 이름의 가족. 지금까지 브로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君は一体誰を探してんの？